오늘은 그 한국 노동운동의 근본적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노동운동을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 박사 논문이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이고 짧게나마 민주노총에서 정치국장으로 일한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현재의 그 한국 노동운동 민주노총이죠. 민주노총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형식적 투쟁과 협상이라는 그죠? 이러한 상투적인 기존의 관습에 묶여 있다는 거죠. 1980년대에 그런 사회 변혁적 관점을 천천히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경우에는 형식적이라도 투쟁을 하죠. 그렇지만 결론은 협상입니다. 한국노총의 경우는 사실은 형식적 투쟁도 없이 바로 협상하고,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 없이 결론은 협상이라는 것은 유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바로 이제 미국처럼 노동정치에 무관심하고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죠. 주로 이제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을 위한 것, 즉 노동을 위한 이해관계 투쟁, 즉 노동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총연맹의 노동조합이 비즈니스 모델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양당제로 인해서 노동자 당이 원내 정치에 진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과거 사회당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동자 정당을 우리로 말하면 국가보험법이죠. 이런 거를 통해서 탄압하고 실제로 노동자 대선 후보를 구속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양당제 때문에 노동정치가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민주노동당의 일정 부분 성공했었지만 그 외에 분열이라든가 지금 현재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이 어려워지면서 조합원들이 이 노동 정치에 무관심해진다. 결국은 노동 해방에 무관심해집니까? 결국은 이해관계를 목표로 하는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노동 중심이죠. 노동 중심. 노조가 이 노동자 당을 건설하는데 여기에 결합을 해서 어, 노동자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노조가 당과 결합한 모델이 필요하고, 우리가 80년대죠. 80년대에는 노조가 이 사회를 변혁하는 이 변혁적 감점까지 갔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노조가 당과 결합해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민주의 모델도 좋고 하다못해 복지 모델도 좋은데, 사회 변혁은 너무 큰 목표라 하더라도 이 복지 모델조차 추구하려면 서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과 노조가 결합하지 않으면 이 복지 모델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개별적인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경향, 경제주의로 고립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하고 저출산 고려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 산업 환경, 그렇죠? 노동 정책 이상의 산업 환경이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인화, 자동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노동 없는 생산이 확대되면서 경제가 발전하는데 노동자가 별로 필요 없게 되면서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환경이죠. 이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노조는 이걸 생각하는 게 주로 노동 정책이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이 산업 정책이죠. 이걸로 노조들이 이 자기의 정책을 삼고 이걸로 가서 어떤 사회적인 협상이라든지 노사정 협상이라든지 노정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과 같은 이러한 구조적인 전환이죠.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 환경의 저변 토대가 바뀔 때는 노조가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산업 정책이나 노동 정책만 가지고는 이 노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그죠? 특히 노동이 실종돼가는 생산과 노동 없는 경제 발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에 포섭되지 못한, 그죠? 노동에 포섭되지 못한 사회 구성원 전체, 그죠?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그러면서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거시적인 구조적인 사회 전환 정책을 제기해야 되는데 노조에서 현재 그래하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이 문제도 당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거대 정책은 노조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자 정당, 그죠?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이 사회 전환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노조가 미시적인 산업 정책이나 노동 정책으로 현재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민주노총이 이 전국적인 노동운동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출범 과정을 보게 되면 전노협 시절에는 노동조합 집행부, 노조원뿐만 아니라 노동운동하는 사람들도 이 전노협에 들어가 있었는데 민주노총으로 합법화되면서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든지 노조집행부가 아니면 민주노총이죠. 총연명에 갈 수가 없어. 총연명이 결국은 노동조합 운동 형태가 아닌 노동운동과 이 단절되죠. 특히 정치적 노동운동의 상당 부분을 허용하지 못하게 되는 형태가 이게 바로 이 총연명이 부르주아 법률에서 합법화되면서 제도화되면서 자본주의적인 개량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합법적인 노조 형태의 노동운동만이 담아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결국은 현재 민주노총은 정파들이 이 그대로 장악하는 3년살이, 그죠? 3년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3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니까 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없죠. 노조 집행부가 자기들끼리 선거해서 또 다른 집행부, 산별 집행부 위에 또 다른 집행부. 그래서 장기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교육이나 정책, 이런 부분도 장기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될 전략 단위까지도 하나의 관료 집행부로서 3년마다 민주노총 집행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이 전략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고민하는 단위들도 3년마다 교체되면서 관료 기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이 노동조합 운동만 있는 게 아니죠.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 형태도 있습니다. 노조 밖의 노동운동이죠. 노조 밖의 노동운동, 노조 밖의 사회운동이죠. 노동운동도 하나의 사회운동이고 과거와 달리 다양한 사회운동이 생기면서 노동운동이 이 사회운동을 무시할 수 없어요. 사회운동과 연대하거나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사회운동을 일정 부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현재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노조 밖의 노동운동이라든가 사회운동을 포괄하는 이러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현재 민주노총이 구체적인 산업 전략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산업 전략은 산별 노조에 맡기고 노사정이나 노정 협상도 구체적인 산업의 경우에는 산별 노조에 맡기고 총연명은 이 사회 구조를 좀 더 친노동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략 형태로 총자본과 총국가를 상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